네, 자 박쌤의 메가 트렌드 토마토 투자 클럽 박한샘 전문가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어제 서방 증시와의 디커플링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종목별로 이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렇게 구분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이제 그 부분 언급을 해주실 거죠? 네, 오늘 거래소 디커플링에 대해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시장이 조정을 받을 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죠.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선물이라든가 주식은 샀지만 옵션을 일정 부분 정리해가면서 수익 실현해가면서 콜옵션을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을 보고 증시 격언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쪼그레 뛰는 개구리가 더 멀리 뛴다. 비 온 뒤에 더 땅이 굳어진다. 그래서 이제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의 형태 이후에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번 주에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간 조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건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죠. 60%가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지난 2년간 한국 지수가 올라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트렌드, 중국 지수, 홍콩 지수 다 같은 패턴이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번 주의 주제였던 이 디커플링이 단순히 야 우리나라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럴 거야. 경제 성장률이 3%니까 그럴 거야. 아니면은 한국이 성장 동력을 잃었다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8%, 7.8%에 이르는 중국.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그리고 또 훨씬 더 소득 성장력이 빠른 2배에 해당되는 홍콩. 이런 나라들조차도 한국하고 똑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외생적 변수라는 디커플링,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그런 지금 화폐 전쟁 속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일반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빨리 캐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버릴 주식이냐 살 주식이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번 한 주간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무슨 선택의 기로입니까? 기간 조정 받을 줄은 알았지만 어때요 지금 마음이? 어제 장중에 2050포인트 깨고 내려가니까 갖고 있던 종목이 2% 혹은 고점에서 3% 밀렸을 때 지난 일주일간 대비 괜히 갖고 있었어. 빨리 팔을 걸. 이런 마음이 후회가 아주 막 물밀듯이 밀려오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먹어 놀란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은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주식 거래하던 패턴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어떤 선택이냐? 지금 지수를 사는 종목이나 베팅을 함에 따라 신고점인 2231포인트를 넘어가는 거기에서 지금 재정비를 해서 포트를 맞춰가느냐 아니면 한국 지수가 1900을 깨고 1800 아래로 망가져가면서 한동안 또 완전히 박스권 이탈해서 하락 추세로 가느냐는 지난 3년간의 축적된 에너지가 이번 한 주에서 다음 한 주 명절 전후로까지 다 결정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하고 연초부터 종합주가지수 2014년도 신고가 갱신 그리고 썸머랠리 9월 달까지 2063포인트를 넘어서 21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말했어요. 연초부터. 그리고 거기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단순해가면서 이전부터 결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기간 조정을 받을 줄 알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주식을 샀어요? 아니면 팔았어요? 아니면 더 압축했습니까? 압축하자라는 기회를 잡았죠. 그래가면서 RSI 지수 75를 가지고 과거의 패턴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단기 조정 진입 예상된다. 월요일 날 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2050에서 2080 사이에서 제한된 흐름이다. 어제 그래가면서 2050포인트를 터치하거나 살짝 깨면 그 지점에 어떻게 된다? 주식을 풀 베팅해라. 아니면 풀 베팅 되어 있는 상태면
압축해서 2100에 대한 탄력적인 종목으로 교체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번 주 기간 조정을 활용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좋은 놈, 이상한 놈, 나쁜 놈을 구분해서 될 만한 종목에다가 업종에다 베팅하자는 전략이었죠. 그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이미 현재 돈을 잘 벌고 있지만 대상승 트렌드가 꺾인 반도체주는 정리하는 패턴으로 보자. 그리고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파란색 업종은 어떻습니까? 파란색 같은 경우는 반도체고 빨간색은 종합주가지수인데 반도체는 꺾여갔다 했잖아요. 종합 대비.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놀지 마라 그 얘기죠. 반면에 자동차 업종 쪽에서는 추세가 상승해가면서 놀만한 구간이다. 그리고 KRX 자동차 업종 비교해가면서 상대적으로 보여줬죠. 빨간색 종합주가지수, 파란색 KRX 자동차 업종 지수인데 기아 자동차라든가 그렇죠. 여러분 거 그럼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압축할 종목으로 기아 자동차 말씀드렸었습니다. 주도주로서. 금융업종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튕겨져 올라오고 있죠. 네. 마치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인데요. 골프. 이렇게 골프채 잡고 공 내려놓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오래 받은 거죠. 한 3년, 4년. 아래쪽으로 있다 스윙했다가 딱 때리려고 지금 골프공 올려놓은 상태죠. 살짝 고개 들었죠. 네. 저게 이제 때리면 롱런이 가는 거죠. 추세 상승. 금융업종들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필수 소비재는 이미 상당히 올라왔죠. 이런 종목에서 단타하는 거예요. 네. 단타를 하더라도 물려도 저런 데 물려야 됩니다. 왜? 실적이 좋으니까 물려도 쌍봉치고 무너지지 외봉으로는 안 무너지거든요. 자, 그래서 미디어 통신 파트까지도 살펴봤습니다. 미디어 통신 파트도 기간 조정을 마무리 짓고 상승으로 전환하는데 SK텔레콤이나 KT나 이런 저베타 종목으로 보지 말고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렇죠? 네, 그러한 종목들로 보자. 그러면서 종합주가지수 대비 아래쪽에서 파란색에서 치고 올라오는, 마치 종합주가지수가 30대, 40대의 중년이라면 파란색으로 치고 오르는 미디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케이블 TV라든가 CJ, 그다음에 영화 산업, 컨텐츠 산업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지금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처럼 굉장히 힘있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네, 저런 걸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KRX 유통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박한샘의 마이트렌드에서는, 박쌤의 마이트렌드에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주목했죠. 이번 한 주간 뭐 해야 되느냐. 지난 3년간의 박스권을 마무리 짓고 정말로 박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증시가 이제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의 트렌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중국과 홍콩과 한국과 대만처럼 동반해서 브라질까지 포함해서 신흥국 증시로 돈이 이동하는 과정, 거대한 환율 전쟁 속에서 유럽과 미국이 흔들릴 때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베팅해야 되느냐? 비교 우위에 있는 업종을 선택하자. 그리고 이번 주 기간 조정이 앞으로 지난 3년간의 박스권에 응축된 에너지가 결정되는 그러한 중요한 구간인데, 앞으로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되느냐면 3년간에 응축된 에너지가 윗방향으로 1년간 튕겨갈 거냐, 아니면 아랫방향으로 1년간 튕겨갈 거냐는 중요한 기로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결국은 상대성 게임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장에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어갖고 종목을 못 산다든가, 아니면 경험이 부족해서 주식 수익률이 안 난다든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간 4년간의 이 한국 증시는요, 좁은 박스권에서 종합은 가만히 있었지만 삼성물산,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GS건설, 이런 기라성 같은 종목들이 대한민국을 그동안 지난 30년간 리드했던 이런 기라성 같은 종목들이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7분의 1 토막 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장은 지금 내재 가치나 본질 가치로 접근하는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장은요, 고도의 심리 게임 마지막 장세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이 심리적으로 고도의 심리 게임에 적응하지 못했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제 여러분들 주식 다 털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갖고 있던 거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손절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혹은 수익 실현하는 부분이.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장은 비교 우위에 있는 종목을 사서 그렇죠? 21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준비해야 되는 장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외국인들의 환율에 대한 환차익. 선물은 좀 팔고 있지만 다시 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따라서 기간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는 상승을 대비한 기회로 활용했다는 것이 박쌤의 메가트렌드를 보는 분들의 핵심 포커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방송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기간 조정을 이용해서 맞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목을 압축하고 2100포인트에 대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거. 그래서 두 종목 말씀드렸죠. CJ ENM 그리고 기아자동차. 오늘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것 중에서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아자동차예요. 시초가 매수가 목표가 75,000원, 2차 목표가 85,000원, 손절가 53,000원. 전체적인 총 정리해서 기아자동차로 함축해서 2014년도 하반기 신고점 갱신에 대한 종합주가지수 갱신에 대한 준비하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감하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박쌤의 메가트렌드 마지막으로 이제 기아자동차 아까 한 교수의 필승 매매에서와 같은 종목이었죠. 그쪽에서 이제 수급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또 종합주가지수와의 어떤 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쌤의 메가트렌드였습니다. 네, 이어서 1위만 기억하랍니다.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1위 MD가 뽑은 최고의 전문가 최창준 전문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중소형주에 대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요. 이에 따라서 급등락하는 종목들 나옵니다. 실적을 기준으로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